자, 안녕하세요. 잘생질생의 강상호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뭐 할 거냐면요. 사람의 돌연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시죠 합시다. 자, 앞 시간에 우리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때 단일인자 유전하고 다인자 유전이 있다고 했어요. 단일인자 유전에는 상념색체, 성념색체로 나눠지고요. 그 안에 복대립 유전도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기억나죠? 자, 오늘 이제 사람의 돌연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자, 염색체 수와 구조 이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수에 의한 유전병이 있고요. 구조 이상에 의한 유전병이 존재를 해요. 그 현상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겠고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내용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합시다. 염색체 수 이상이고요. 자, 염색체 수 이상은요, 이수성하고 배수성으로 크게 나눠지게 돼요. 첫 번째 이수성은 뭐냐? 염색체가 감수 분열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요. 감수 분열 과정 생식세포가 형성될 때 비분리가 일어남으로써요. 염색체 숫자가요, 하나 혹은 한두 개가 많거나 적은 현상을 바로 우리 이수성이라고 합니다. 염색체 수 돌연변이에서 이수성 돌연변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나 두 개가 많거나 모자란 현상을 이수성이라고 하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 잠깐 보도록 하죠. 이런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 감수 분열 과정 1분열과 2분열로 나눠지게 되고요. 이 비분리 과정은요, 감수 1분열 때 일어날 수가 있고요. 감수 2분열 때 일어날 수가 있게 돼요. 그 차이점을 나누면서 오늘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감수 1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사람의 염색체는 총 몇 개? 46개죠. 2에는 46. 자, 2에는 46에서 감수 1분열을 거쳐요. 자, 정상적인 건 가운데 써주도록 하죠. 선생님이 일단 쓰고 쓸게요. 자, 2에는 46. 정상적인 형태이죠. 자, 이때 감수 1분열이 일어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 n은 23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죠? 감수 1분열 때 이가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로 분리되면서 염색체 상태로 분리되면서 염색체가 n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때 숫자도 23개로 줄어들게 돼요. 자,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비분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요. 그러면요, 우리는 대부분 다 하나의 염색체만 비분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그러지는 않는데 여러분 단계에서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자, 하나가 비분리가 일어나요. 상염색체 비분리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양쪽으로 똑같이 22개씩 우선 이동을 해요. 자, 22개씩 이동해요. 자, 22개, 22개, 여기 22개, 22개. 자, 마지막 하나. 이 하나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자, 하나가 이쪽으로 이동해야 될 게 이동을 안 했어요. 이쪽으로 하나가 이동해야 되는데 두 개가 이동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자, 하나가 이동을 안 하면 22개가 됐죠. 우리 23개여야 되는데 22개가 되고요. 자, 하나가 더 이동을 했어요. 여기에. 그러면 23개에서 24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헷갈리나요? 23으로 시작하죠, 그게. 자, 둘 다 23이 돼야 돼요. 우리 원래. 그죠? 23이 돼야 되는데, 자, 분열 과정에서 이렇게 상동 염색체, 이가 염색체가 하나가 분리가 안 되고 한쪽으로 이동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느 한쪽엔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염색체 수가. 어느 한쪽에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염색체를 못 받은 데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염색체를 받은 데는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어느 한쪽은 24개가 되고요, 어느 한쪽은 22개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수 1분일 때 비분리가 일어나면요, 이렇게 24개 혹은 22개인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감수 2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나눠져서 24개, 24개, 22개, 22개 이런 형태로 염색체 수가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염색체에 의한 비분리고요. 감수 1분열 때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에요. 자, 보니까 어때요? 24개, 24개, 22개, 22개. 자, 그러면 염색체 수가 23개인 정상적인 생식세포는 형성이 되지 않죠? 감수 1분열의 특징은 뭐냐면요, 감수 1분열의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요, 이렇게 정상적인 생식세포는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에 대해 좀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감수 2분열 때 만약에 비분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그것도 좀 보죠. 자, 감수 1분열이에요. 46개에서 정상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23개, 23개. 그런데 다시 이제 감수 2분열이 분리가 돼요. 자, 여기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어요. 그랬더니 23개 갔는데, 여기는요, 어느 한쪽은 덜 받고요, 어느 한쪽은 하나를 더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24개가 되고 어느 한쪽은 22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감수 1분열하고 비교했을 때 감수 2분열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혹시? 자, 비껴드릴까요? 차이점이 보이세요, 혹시? 자, 눈치 빠른 학생은 찾아냈을 거예요. 어떤 거냐? 자, 감수 2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나니까 정상적인 생식세포 나오더라. 그거예요, 그거. 자, 정상적인 생식세포도 나오지만 이제 비정상적인 생식세포도 나온다. 염색체 수가 부족한 녀석도 나오지만 정상적인 녀석도 나온다. 즉, 감수 2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정상적인 생식세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이 과정,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나고 나서 감수 2분열이 일어날 때 어느 한쪽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다 비분리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정상적인 세포가 나온다라고는 말은 못해요. 하지만 감수 1분열 비분리하고 감수 2분열 비분리하고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정상적인 생식세포가 나올 수 있는 곳은 감수 2분열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점도 하나 정도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상염색체 비분리에 의해서 유전병을 보면요, 다운 증후군과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자, 다운 증후군은요, 21번 염색체가 3개예요. 우리 상염색체 21번은 21번 염색체가 3개가 되기 때문에 정신 지체가 나타나고요, 심장 기형 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21번 염색체의 비분리의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병이 되겠고요.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게 하나 또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18번째 염색체가 3개가 존재해요. 18번째 염색체가 3개가 존재하면서 얘도 역시 정신지체나 심장 기형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됩니다. 자, 다운 증후군이나요, 에드워드 증후군 둘 다 상염색체 비분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은 성별 구분 없이 남성 혹은 여성에게 모두 다 일어날 수 있는 염색체 수 비분리에 의한 질병이 됩니다. 질병이 아니라 유전병이죠. 유전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상염색체에 의한 비분리고요. 상염색체에 의한 비분리는 다운 증후군과 에드워드 증후군이 있다는 거.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3개, 그리고 에드워드 증후군은 18번 염색체가 3개가 되는 거예요. 자, 방금 설명했지만 알아두셔야 돼요. 감수 1분열과 2분열. 자, 비교했을 때 정상적인 생식세포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는 감수 2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난 거다. 이것도 하나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상염색체는요,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요, 성염색체에 의한 비분리가 좀 어려워요. 자, 하나가 더 나갔는데. 미안해요. 왜 이러지? 자, 성염색체 비분리예요. 이거 또 지워야 돼요, 이거는. 자, 왜냐면 이제는 성염색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성염색체는 어때요? X하고 Y가 있죠. 남성하고 여성하고 구분이 돼요. 지금부터 선생님이요, 빨간색은 남성을 쓸게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을 먼저 해서 남성 유전자를 쓰도록 하죠. 자, 정상적인 남자는 어때요? 44 플러스 XY죠? 그죠? 44 플러스 XY. 상염색체, 성염색체. 그죠? 이걸 해서 감수 분열을 거치고 나면 어때요? 22 플러스 X 혹은 22 플러스 Y의 생식세포가 형성이 돼요. 자, 이것 만약 비분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봅시다. 자, 여기는 지금 44 플러스 XY예요. 44 플러스 XY. 자, 이 상태에서 성염색체가 비분리가 일어나요. 그러면 상염색체는 당연히 분리가 일어나겠죠? 정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22가 되고요. 여기도 22가 돼요. 그런데 자, 비분리가 일어나서 이쪽으로 염색체가 다 가버렸어요. 성염색체가.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XY라는 염색체를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성염색체가 없는 상태. 0으로 표시하죠.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성염색이 2개씩에 여기에 숫자는 어때요? 24개죠? X 하나 Y 하나 있으니까 24개. 앞에서 우리가 봤던 상염색체도 24개였죠? 숫자적으로 구성이 동일해요. 하지만 성염색체는 좀 특이하기 때문에 X, Y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상태로 감수 2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22 플러스 X, Y 인 녀석이 2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22인 생식세포가 2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형성이 돼요. 성염색 비분리에 의해서 감수 1분열 때 일어나면. 남성 정자 형성 과정이에요, 지금. 자, 2분열 때 분열이 일어나는 것도 확인해야겠죠, 당연히. 자, 2분열 때고요. 먼저 여기는 44 플러스 X, Y가 되겠죠. 이때 정상적으로 분리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22 플러스 X 혹은 22 플러스 Y. 정상적으로 분리가 성염색체도 양극으로 이동해서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자,
생식세포 형성될 때 이제 비분리가 일어나야죠. 자, 감수 2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나야죠.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둘 다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은요, 이제 둘 다 일어나는 걸로 보죠. 왜냐면 X 따로 Y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X 있는 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어때요? 22 플러스 어느 한쪽은 X가 되겠죠. 선생님, 그럼 정상 아닌가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X가 돼야겠죠? 어느 한쪽은 22만 염색체만 갖고 상염색체만 가진 녀석이 있을 수 있고 성염색체를 2개 가진 녀석이 있을 수 있어요. 구분이 안 가나요? 나눠서 좀 제대로 쓰죠. 자, 여기다가 22 플러스 XX 여기 22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고요. 자, Y를 가진 녀석에서 일어난다. 그럼 여기 22가 될 수 있겠고요. 하나는 성염색 하나도 못 받고 한쪽은 2개를 잡아놔서 22 플러스 Y인 녀석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맞죠? 맞잖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놓고요. 우리 또 이제 뭘 볼 거냐면요. 여성을 보죠, 여성. 자, 여성은 어때요? 44 플러스 XX. 그러면 여성에 의해 생성된 난자는 당연히 22 플러스 X. 이게 정상이죠? 자, 감수 1분열 때 만약에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되냐? 44 플러스 XX에서 어느 한쪽으로 성형시킬 때 다 가야겠죠? 그래서 22 플러스 XX, 여기 22. 자, 감수 2분열은 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22 플러스 X인 난자가 나올 수 있겠고요. 2개가. 어느 한쪽에는 성염색체가 없는 상염색체만 가진 난자가 형성이 되겠죠. 자, 여기 다시 또 보죠. 2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난다고 치죠. 자, 44 플러스 XX예요. 자, 감수 1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X 하나. 자, 22 플러스 X, 22 플러스 X, 22 플러스 X. 자, 내려가면서 감수 2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어느 한쪽은 22가 될 거고요. 어느 한쪽은 22 플러스 XX. 여기도 어차피 X니까 동일하겠죠. 22 플러스 XX. 자, 이런 식으로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 지금 여기다 다 숫자를 써줬어요.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굳이 왜 그걸 써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면 되잖아요. 이해하면 좋죠. 이해해서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면 글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한 번씩 써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염색체 2개만 갖고 나타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가 분리가 됐다 안 됐다를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머지 염색체들 있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성염색체가 나타났으니까 나머지 상염색체가 되겠죠. 상염색체도 비분리가 같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종종 생겨요. 단순히 그냥 그림만 보고 막 설명을 듣다 보니까. 자, 비분리가 일어난다. 그럼 뭐냐면요. 하나의 염색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그죠? 나머지 염색체들은 정상적으로 분리가 다 일어난 상태예요. 자, 22개의 염색체, 상염색체들은 다 정상적으로 분리가 일어났어요. 그 중에서 성염색체만 비분리 현상이 일어났다는 소리예요. 그럼 당연히 어때요? 어느 한쪽은 22개, 어느 쪽은 24개가 되는 거죠. 이 개념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잘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래요. 왜 이 개념을 얘기하냐면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어떤 게 나오냐면요. 이 개념 갖고 헷갈리게 해요. 하나의 염색체만 갔는데 DNA 양이 2배인 것처럼 막 염색체는 하나만 더 많은 건데 얘하고 비교했을 때 이 둘을 비교했을 때 DNA 양이 2배인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2배가 아니겠죠 당연히. 하나만큼만 더 많은 것 뿐이에요. 하나만큼만 더 적은 것 뿐이고요. 당연히 2배가 안 되겠죠. 그 차이 정도 여러분 머릿속에 꼭 넣어주시기 바래요. 자, 그렇게 머릿속에 그 구분 차이 잘 넣어두시고요. 자, 증후군이 몇 개 있어요. 터너하고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있는데요. 터너 증후군은 뭐냐면요. 성염색체가 하나인 뿐이에요. X 하나만 존재할 때를 터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건요. 성염색체가 X 하나만 존재하는 거고요. 여성인만 생겨났어요. 왜냐면 X 염색체가 하나면 여성이니까요. 여성이긴 하네요. 불임인 사람이 바로 터너 증후군이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하고 약간 차이는 좀 보여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어떻게 되냐면요. X가 2개예요. X 2개에 Y 하나예요. 그래서 XXY로 성염색체가 3개가 존재하고요. 자, Y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남성을 띱니다. 이 사람은 남성이에요. 남성. 그런데 역시 불임 상태가 된다는 거.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 뭐 하나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냐면요. 자, 터너 증후군은요. X 혼자만 나올 수 있는 거는 다 가능해요. 왜냐면 자,
정자 형성 과정만 볼게요. 정자가 22개예요. X 염색체, Y 염색체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거기서 정상 난자랑 만나면 어때요? 터너 증후군이죠? 그죠? 자, 난자가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데 XX를 가지고 있는 정자랑 만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터너 증후군이 되겠죠?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 터너 증후군은 X 염색 하나잖아요. 자, 이게 X가 두 개잖아요, 지금. 두 개인데 아무것도 없던 난자랑 만나면 X가 두 개잖아요. 그럼 정상 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개념도 하나 좀 더 알아두세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방금 얘기하니까 그럼 맞겠지? 아니에요. XX가 두 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어차피 아까 말했지만 성염색체 없는 난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22개가 오잖아요. 그럼 44 플러스 XX 정상 여자잖아요. 염색체 46개, 상염색체 44개, XX 2개, 성염색체 2개, 46개. 정상이잖아요. 그죠? 조심하시고요. 자, 클라인펠터 증후군에 대해서 선생님이 약간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클라인펠터 증후군은요, 만약에 남성에게 비분리가 일어나,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에요. 정자 형성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감수 1분열에만 비분리가 일어나야지 가능합니다. 왜요, 선생님? 감수 2분열 때는 안 되나요? 네, 안 돼요. 감수 2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나면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나오질 않아요. 정상 난자와 결합을 했을 때. 보죠? 자, 염색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XY. 자,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XY죠. 자, 정상 난자는 어때요? X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다 한번 써줘볼까요? 자, 정상 난자. 자, 정상 난자는 22 플러스 X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남성의 정자를 만나서 형성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되냐? 자,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되려면 44 플러스 XXY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정자에게 당연히 21을 받아야 되고요. 상염색체는 정상으로. 그리고 성염색체를 XY를 받아야 돼요. 그죠? 자, 이 XY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어디 있냐? 감수 1분열에서만 있어요. 둘이 같이 이동했을 때만 XY가 나오고요. 자, 따로 이동해서 감수 1분열 정상적으로 겹치고요. 감수 2분열의 비분리가 일어나면 XX 혹은 YY가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는 거는요, 만약 비분리가 남자한테 일어났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용 볼 필요도 없이요, 감수 1분열입니다. 무조건. 남성에게 비분리가 일어나서 발생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다 하면 감수 1분열이에요. 무조건. 여기 써놨어요. 정상 남자의 경우에요. 즉 남자에게 비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요. 남자 비분리 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다. 클라인펠터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다 하면 무조건 감수 1분열. 감수 1분열 비분리 시에만 바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된다. 이거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감수 1분열 때 일어난 거. 자, 남자에게 만약 비분리가 일어났다. 그럼요, 남자는 다 해요. 왜냐면, 자, 1분열 때 비분리 일어나도 XX 나오죠? 2분열 때 비분리 일어나도 XX 나와요. 정상 정자 Y 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이런 비분리 일어난 난자랑 만나면 어때요? 당연히 XXY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인펠터 증후군, 남자에게 비분리가 일어났다 하면 감수 1분열에만 가능하다는 거, 이 점 하나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보죠. 이건 터너 증후군에 걸린 지금 여성의 염색체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터너 증후군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했죠. 그러면 뭐였다 아까? 그죠? X 염색체가 하나만 존재해요. 하나만. 자, 여기 보니까 X 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지 않죠. 이게 터너 증후군에 의한 염색체 핵형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보면 클라인펠터 증후군, 또 넘어갔네요. 잠시만요. 넘어가라. 뿅. 다시 넘어가라. 자, 됐죠? 넘어갔죠? 자, 이게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에요. 힘드네요. 자, 클라인펠터 증후군 어때요? X가 두 개죠? X가 두 개. X 염색체 두 개고 Y 염색체 하나. 이게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연습을 나온다는 꼭 알아두시고요. 방금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정자 형성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 하면 무조건 감수 1분열.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배수성이 나오는데요. 배수성에 대해서는 크게 논하지는 않을게요. 간단하게 염색체가요, 한 세트가
여러 세트로 증가했다는 소리예요. 자, 우리 한 세트 수 2n이죠. 우리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사람이 2n이에요. 2n은 46이죠. 자, 이게 3n이 되면 어떻게 돼요? 3n이에요? 머리 빨리 굴려보세요. 23이죠? 23에 3 곱하면 그죠? 69죠. 자, 이런 식으로 염색체가 한 쌍이 증가하는, 한 세트 자체가 증가하는 걸 배수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 증상은요, 동물이나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동물에게,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고요, 식물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박 있죠? 씨 없는 수박. 씨 없는 수박이요, 이 바로 배수성에 의해 생성되는 거예요. 자, 정상적으로 수정이 이루어지는 녀석을 콜리치라는 약품으로 처리하면요, 감수 분열이 안 일어나요. 아니, 감수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가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회인 녀석이 태어나요. 자, 사회인 녀석이 감수 분열을 거치면 당연히 2n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3패치를 만들어내고 해서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시 수정을 시켜서 정상인 녀석과 수정을 시켜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씨 없는 수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은요, 식물한테만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동물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냥 한 세트가 많다, 적다, 그런 얘기가 된다는 거. 이 배수성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배수성은. 자, 그 다음 봐야 될 거는 이걸 좀 봐야 돼요. 염색체 구조 이상. 자, 염색체 수는요, 정상이에요. 근데 염색체 구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어떻게 문제가 생기느냐?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어요. 결실, 중복, 여기, 전자라는 이 4가지 방식에 의해서 염색체 구조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거냐? 자, 하나 설명해 줄게요. 결실은 뭐냐면요, 염색체가 이만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느 한 부위가 빠져나가 버리는 걸 결실이라고 해요. 자, 여기 A, B, C, D, E, F, G, H, I, J까지 써져 있어요.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그 중에서 이 C가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색체가 더 짧아지게 되겠죠. 또한 유전자 내용도 부족하게 되고요. 이런 현상을 바로 우리 결실이라고 해요. 빠져나가 버렸다, 없어졌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결실이라고 하고요. 중복은 뭐냐면요, A, B, C, D, E, F, G가 있어요. 정상 염색체예요. 여기서 D하고 E가 존재하는데 이 부분이 한 번 더 복제가 되면서 반복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A, B, C, D, E, D, E, F, G 이렇게 형성되는 걸 우리는 중복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중복은 결실이라는 현상하고 같이 일어난다는 거 하나 정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뭐냐? 그러면 여기는요, 순서가 바뀌는 게 여기예요. 자, 여기 보면 A, B, C, D, E, F, G, H, I, J까지 써져 있어요. 근데 일부분의 염색체에서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GHI였는데 IHG로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걸 우리 여기라고 합니다. 당연히 유전 정보가 바뀌어버리게 되겠죠. 이렇게 뒤집어져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여기. 그 다음 전자는 뭐냐면요, 전자는 우리가 앞에서 배우는 교차라는 현상이 있어요. 감수 분열 시 이가 염색체 형성되는 과정에서 교차라는 게 나오는데요, 걔랑 좀 다른 개념이에요. 얘는요, 다른 염색체끼리 자리를 바꿔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만약에 이게 1번 염색체라고 합시다. 우리 1번 염색체고 이게 5번 염색체예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 바꿔가져 버리는 거예요, 유전자를. 염색체 일부를. 어때요? 그러면 당연히 어느 한쪽은 짧아지고 어느 한쪽은 길어지고 유전자 염색체 모양도 전혀 달라져 버리게 되겠죠.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전자라는 거. 간단하게 생각해서 전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짝꿍 있잖아요, 학교 가면. 책상이 두 줄로 맞춰져서 짝꿍이 있다고 쳐요, 옆에. 두 명이서 같이 앉아있어요. 교차는요, 이 둘이 서로 자리를 바꿔 앉는 거예요. 1번하고 2번이 짝꿍이라고 쳐요. 그러면 1번 자리에 2번이 앉고요, 2번 자리에 1번이 앉는 게 교차예요. 하지만요, 전자는 뭐냐면요, 2번 짝꿍이 있어야 될 자리에 3번이 와서 갑자기 앉아버리는 거예요. 짝꿍이 바뀌어버리죠. 전혀 다른 짝꿍이 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전자라는 개념하고 맞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라요. 전자, 전혀 비상동 염색체, 전혀 다른 염색체끼리 서로 염색체 구조를 바꿔가게 되는 걸 전자라고 한다는 거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결실, 중복, 여기, 전자 이렇게 4가지 과정이 있다는 것도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죠. 이게 지금 결실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염색체 구조 이상에서요, 결실 5번 염색체에 여기 일부가 없어요. 지금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결실된 거였거든요. 그거에 따라 나타나는 게 고양이 울음소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유전자 돌연변이에요. DNA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난 돌연변이를 우리는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자, DNA에 발생되기 때문에 어쩌냐면요. 핵형으로 분석이 불가해요. 핵형은 염색체 모양 가지고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염색체 모양의 이상은 없어요. 하지만 구조적인 이상, 유전자 배열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게 바로 유전자 돌연변이고요. 자, 원인은 어떤 게 있냐? 자연적인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고요. 방사선, 외부에서 들어온 방사선에 의해서, 외부의 자격적인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돌연변이가 됩니다. 내용으로는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알비노, 페닐케토뇨증, 난공성혈증, 헌팅턴 무적병 등이 있어요. 그 앞에서 헌팅턴 무적병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한성 유전이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헤모글로빈 구성 중에서 아미노산 하나가 변형되는 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에요. 자, 아미노산이라는 건 뭐냐면요,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세 개의 염기로 구성되는 걸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이렇게 세 개의 염색체가, 세 개의 염기가 하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데, 이때 이거 하나만 바뀌는 거예요. 그냥 얘만. 이런 색깔이었던데 색깔 칠해진 염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전자 돌연변이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가 바뀌는데 뭐가 문제냐? 문제예요. 뭐냐면 아미노산이 전혀 다른 녀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뭔 말이냐? 자, 뒤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뒤에 그 자료를 보죠. 자, 이 내용이거든요. 지워버리죠. 자,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와야 돼요. 이 자리에는 6번째 존재하는데, 글루탐산이라는 녀석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가 바뀌었어요. 하나가. 그럴 때 발린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아미노산이. 그러면서 정상적인 적혈구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녀석이었던 맛있게 생긴 도너츠 모양이에요. 근데 갑자기 반달 모양의 남모양 적혈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얘가 이렇게 좀 쭈그러진 거 외에는 뭔 차이입니까, 선생님? 뭔 차이냐면요, 산소 운반율이 현저히 떨어져 버려요. 산소를 운반할 수 없기 때문에 빈혈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없는 건 아니고요, 역할이 현저히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내가 사용하는 산소의 양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빈혈이 일어나게 되는 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된다는 거. 이 정도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유전병 진단이에요. 초음파, 양수, 윤모막, 신생아, 부모, 보인자 검사 등이 존재를 해요. 자,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기기를 이용해서 검사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태아의 상태, 손가락, 발가락 다 있나 없나, 성별이 어쩐지, 현재 상태 괜찮은지 파악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요. 양수 검사는 뱃속에 있는, 이 검사 잠깐 보죠. 자, 양수 검사요. 자, 이렇게 초음파 삼층을 이용해서요, 태아를 확인하고, 태아를 찌르면 안 되니까요. 피해서 그 안에 있는 이 물들 안에 태아는요, 안전을 위해서 물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얘들은 그게 양수거든요. 이 양수에 존재하는 이 양수를 추출해서요, 양수 안의 세포를 배양을 하는 거예요. 양수 안에 떠다니는 태아의 세포를 배양해서 검사를 하는 게 맞고요. 육모막 검사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작은 조직들이 있어요. 이렇게 육모막이라고 조직이 있어요. 이 조직 일부를 채취해서요, 검사하는 게 바로 육모막 검사입니다. 둘 다요, 핵형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형적인 염색체 수가 정상인지 아닌지, 핵형의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게 바로 육모막 검사, 양수 검사입니다. 차이점은 뭐냐면요, 육모막 검사가요, 양수 검사보다 훨씬 더 빠른 시기에 1주에서 2주 정도 더 빠르게 검사를 할 수가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모막 검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는 게 유전자 치료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정상 유전자를 치환하는 거예요. 뭐를? 비정상 유전자를. 자, 내 DNA에 일부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그 녀석을 정상 유전자로 바꿔주게 되는 거예요. 과정이 아주 간단하게 나왔어요. 간단하게만 봐주세요. 자, 정상 유전자가 있으면 이거를 바이러스에 집어넣어줘요. 바이러스에 집어넣어서 이걸 다시 내 세포에 감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에 있던 DNA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빠져나와서 내 세포, 내 염색체에 들어가요. 지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런 치료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고요. 물론 이거 단점도 많이 존재해요. 한정적이고요. 그리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시 또 넣어줘야 된다는 문제. 그리고 유전병이에요. 지금 이거는 유전병인데 내가 중간에 바꿔주는 거잖아요. 잠시. 그렇기 때문에 자손에게는 그대로 그 유전병이 유전이 된다는 특징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수업을 또 마칠 거예요. 자, 염색체 수 이상, 구조 이상, 그리고 유전자 이상에 대해서 우리 오늘 배웠어요.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염색 수 이상, 이수성 돌연변이에서 상염색체, 성염색체. 상염색체는 21번 다운 증후군, 18번 에드워드 증후군. XMC 하나 존재하는 성염색체에서는 터너 증후군, XXY로 염색체가 3개 존재하는 거는 클라인펠터 증후군.
배웠던 내용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전자 돌연변이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다? 기억나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가장 대표적인 녀석이 됩니다. 이 녀석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배운 내용 복습하면서 혹시 궁금한 사항, 질문사항 있으면 선생님 카페, 네이버 카페요. 네이버 카페 가입하셔서 질문하시면 선생님 성실성의껏 대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